2월 19일 날 내란 재판은 선고 예정돼 있고 네. 워낙 재판이 많다 보니까 이 재판 저 재판이 있는 건데 어제 이제 김건희 사건 1심 선고를 했던 우인성 부장판사가 맡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그 최혜병 관련된 사건이고 그 관련된 직권남용 사건인데 거기에 이제 피고인들 윤석열이 포함이 돼 있죠. 근데 이제 어제 이제 공판 준비 기일이라고 기본적으로 이제 재판의 절차 일정 같은 걸 정하는 건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1심 선고가 뭐 이르면 오는 9월 뭐 10월 가을쯤에나 나올 것 같다고 하는데 윤석열이 지금 사실 탄핵되고 이러저러한 상황이 비춰보면은 너무 좀 늦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네. 그러네요. 그리고 2월 말에 또 법원 판사들 인사도 있고. 인사 네. 있고 그때 바뀌면은 또 못하는 거 본인은 아니에요? 뭐 또 대상이 아니니까 아마도 이렇게 진행을 했을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특검법에는 재판 기간을 법률로 규정을 해놨거든요. 최혜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10조의 재판 기간을 다룬 조항을 찾아보니까 특검이 공소 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의 우선에 신속히 해야 하며 그러니까 빨리 하라는 거예요. 네. 여기에 더해서 판결의 선고는 1심에서는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 2심, 3심은 전심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1심 재판인 거 최혜병 사건 언제 기소됐는지 봤더니 작년 11월 21일에 기소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대충 계산을 해보면 올해 5월에 재판이 끝나야 되는데 지금 우인성 부장판사의 계획에 따르면은 그보다 5개월 더 지난 10월에 끝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나라 이 사법부 판사들의 전반적인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어릴 때부터 이제 암기 과목을 잘합니다. 딸딸딸딸 외워가지고 사법 시험에 패스합니다. 그 중에도 특히 판사가 되는 분들이 더 고립되더라고. 검사는 세상 물정을 그래도 좀 알아. 사회생활을 경험하기 물론 때문에 조금만 나쁜 부분을 많이 알지만 판사들 고립돼서 세상을 모르니까 이게 어떤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지 이 재판이 우리 사회의 발전 퇴보에 어떤 추가되는지에 대한 판단 능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경미한 형사 재판이라든가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중요한 재판이라든가 똑같이 6개월 몇 개월 이렇게 잘라서 생각하는 그런 수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검이 어제 이제 오마이뉴스 보도를 보면은 네. 그 특검법에서 6개월 내에 이제 선고하게 돼 있다 이런 말 하면서 신속한 재판을 좀 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대요. 그랬더니 이제 우인성 부장판사의 변소도 물론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닙니다. 다른 사건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만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요. 양해를 부탁한다고 했다는데 그래서 전담 재판부 만들어 달라고 한 거잖아요 지금. 근데 이건 뭐 내란 사건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긴 그 하지만 내란 전담 재판부에도 들어가지도 않고요. 사실 직위원도 똑같은 이야기했습니다. 내란 재판하는 직위원도 내가 맡은 사건이 많아서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란 전담 재판부 법률로 하기 전에 대법원장이 사실은 내란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전담 재판부 정하고 거기에 집중하다라고 지시를 내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렇죠. 왜 그렇게 안 하느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대한민국 법조인들은 분절돼서 암기 과목에서 외워가지고 사실 패스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종합적 사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 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 다른 피고인들을 위해서라도 분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역시도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 다른 업무가 경한 다른 재판부에 배당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서로가 다 윈윈인데 그 한 재판부에 원래대로 갖고 있는 사건대로 진행을 하고 또 새로운 중차대한 사건을 받으니까 판사 스스로 당연히 부담이 되죠. 그러겠네요.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거는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뭐 내란은 아니지만 윤석열 정권 시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상당히 부적절하고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사건이잖아요. 네. 그리고 국정농단이 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다른 재판은 좀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이 재판을 맡는 사람들에게는 이 재판만 맡아서 신속 그렇습니다. 재판이 이루어지게 네.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원의 독립, 판사의 독립 뭐 이런 거를 주장했지만 요즘 나온 거 보면 조금 좀 생각이 바뀌고 너무 있어요. 느려져요. 너무 느려져. 보기에도 네, 그렇게 느낀다는 이거 너무한 것 거는 같아요, 저는. 그 사무분담이라는 것들이 사실 네. 법원장들이 이건 할수 직권으로 있잖아요. 할 수가 있어요. 네. 예를 왜안 들면 해? 판사를 새로 배정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건을 맡긴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뭔가 보고 지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다 보니까 이해가 안 국민들이 자꾸 사법부에 대해서 맞습니다.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하기 싫겠죠. 뭐. 맞습니다. 그럴 수 있죠. 에이, 네. 설마 대한민국 국민이면 이렇게 분노하는 사건이 빨리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분들 분노 안 하던데 보니까. 네,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인데 또 반면에 어제 김용현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를 상대로 감치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됐습니다. 진짜 잘했어. 우리 허재범 씨 좀 어떻게 봤습니까? 아 저는
아마 모르고 들어갔겠죠? 이해상 변호사가? 예상 못했겠지. 이야, 당연히. 아니 그 피고인 이제 뭐 주변인들 나가주십시오 했는데 그때 바로 이진관 판사가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두둥 짜잔. 예. 그러고 멈추십시오 하고 나서 바로 감치. 야, 지금 들어가서 얼마나 미치고 팔짝 거의 뛸까. 암행어사 출두하면서 그러니까 거의 사실은 법정 드라마 수준인 게 저는 현직 판사가 법정 경위 대동하고 다른 재판부 재판에 들어가 선고할 때 감치 명령 이제 명령서 보여주면서 같이 가시죠 하는 모습이 사실 제가 기자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많은 분들이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이걸 목도한 기자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처음 보는 장면. 감치합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 스케치 역사적인 장면인데 또 법을 위반한 부분도 있지만 이하상 변호사가 우리 이진관 판사를 상당히 모욕했잖아요. 유튜브에서 유튜브 나가서. 굉장히 놀렸잖아요. 그 XX 뭐 뭣도 아닌 게 뭐 겁먹었어 막 이러니까 네. 그 좀 감정적인 좀 상함이 있었던 것도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실제로 이제 이하상 변호사 등이 중앙지법의 그 결정에 불복해가지고 항고를 했지만 고법이 또 이걸 기각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진관 부장판사 입장에서는 상급 법원의 동의도 듣겠기 때문에 이걸 집행 안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근데 뭐 하나 질문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이게 감치 2주 동안 영치금 받을 수 없죠. 그 저도 차마 생각 못했는데. 예. 만약에 이하성 변호사가 네. 영치금 받을 수 있다면 오히려 저기 유튜브에 출연해가지고 나 감치되는데 영치금 보내세요. 계좌 딱 밑에 적어놓고 신났을 것 같은데 오히려. 아니, 통상적으로 원래 이제 흔히 이제 속된 표현 입고가 되면은 네. 이제 집사 같은 분들이 와가지고 이제 계좌 만드는 거 도와주고 막 한다고 하던데 여하간 감치 명령으로 그러니까요. 15일 정도 있는 사람한테까지도 그런 조치가 취해지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아, 이하상이면 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하상이면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보름간의 감치만으로는 적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 더 엄벌해야 된다? 변호사 이 학탈. 사람은 변호사로서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변협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변협에서 지금 조치를 취해야지. 징계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2달째 그냥 진행만 하고 있거든요. 변호사로서 품위를 정말 훼손한 것 같아요. 야. 어떻게 변호사가 그렇게 판사를 모독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이거는 네. 그냥 기본 상식 선을 넘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 제도 안에서 그 권리를 뺏어버려야 되지 그러니까 않을까. 저는 이런 사람들이 보수라는 타이틀조차 정말 아까운 게 법치주의 시스템 그러니까. 이게 가장 우선이 보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변호사 자격 박탈해가지고 장동영 옆에 붙어가지고 장동영 법률특보 하라고 그러면 돼요. 법률특보? 이 사람 잘할 거예요. 또 고성국 TV 나와가지고 막 이럴 거고. 신날 것 그렇게- 같은데 돈도 벌고. 그렇게 그런 사람들 모이라고 하세요, 그냥. 아니 그리고 이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법꾸라지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네. 그때 그 이진관 부장판사의 그 대립 구도 속에서 보면은 감시 결정을 내려가지고 이제 갔는데 인적사항 진술을 이제 거부한 거잖아요. 그런 걸로 사실은 나왔는데 많은 분들이 감시 명령이 내려주면 그냥 가는 줄 알았는데 이런 식의 뭔가 꼼수를 부려가지고 다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법무부가 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을 거쳤고 정성호 장관도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하나 몰랐던 것 같은 경우에는 감시 명령의 유효기간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는데 네. 3개월 이내에만 집행가 못했대요. 그러니까 2달여 지났잖아. 대충 감으로는 안 하나 보다 했던 건데 그런 그 공백기를 노려서 이진관 부사가 3개월 되기 전에 확 들어간 겁니다. 이게 지금. 현행범으로 그 사람을 특정해서 집어넣을 수 있다. 요 정도 생각했던 모양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이렇게 쉽게 생각하다가 당한 측면도 있다. 근데 권우현 변호사인가? 이 사람은 출석을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날 없어서 운 좋았네. 감치가 안 된 네, 거잖아. 안 된 거잖아요. 앞으로도 김용현을 변호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안 들어가지. 그걸 피해 다녀야 되겠네. 안 들어가요. 네. 3개월 동안 피해 다니면서 저기 그치, 이거 통지 소멸이 수령 되면. 불가 이런 걸로 예. 해서 도망 다니면 되겠네. 아, 그리고 재밌겠네. 이분들 영상들이 아직도 그때 유튜브에 떠들린 영상이 남아 있는데 네. 그 진격의 변호사들이라고 본인들이 만든 채널 같은 경우 영상이 다 없어졌더라고요. 없었어요? 아마도 이제 그 어제 상황이 그랬고 많은 분들이 게시판에 무슨 일이 있는 거냐 이렇게 달았던데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본인들 자체가 법조인이니까 이 명령을 통해서 본인이 겪게 될 여러 가지 안 좋은 부분들을 예상하고 있는 거겠죠. 예를 들면은 그 변협에서 징계를 할 때도 이런 영상을 계속 남겼을 경우에 본인에게 끼칠 위해 이런 게 산식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영상들이 사라진 게 아닌가 싶은데 이미 법원 네. 행정처에서 그거 관련해 가지고 명예훼손 쪽으로 해가지고 맞다, 고발 그것도 조치를 했구나. 했으니까 형사처벌을 해서 이거 그 때문에. 증거를 다 알겠네. 일단 인멸을 한 거죠. 근데 이분들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요.
극우라는 표현도 아까워요. 아, 그러니까. 그냥 제가 보기에는 상업주의, 상업주의. 예, 상업주의가 정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걱정되는 거는 김용현 피고인이 사실 이런 상업주의적인 변호인들 군중 속에 있는 것도 사실은 본인의 이익을 과연 지킬 수 있는 방법인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제대로 하고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실제 우리가 봤을 때는 판사를 자극하고 해서 좋은 판결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재판을 받고 본인 변호를 통해서 어떤 형량을 좀 낮추려고 하는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자포자기한 것 같고 본인은 좀 굴복하지 않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네. 한 진영 내에서의 영웅이 좀 되고 싶어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곧 이런 분들은 잊혀집니다. 사회에서 곧 오래 가지 격리해야죠. 않습니다. 격리해야 돼요.